안녕하세요. 허여돔입니다. 2020년도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정의 화목과 또 건강만 늘 함께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좋은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되는 컨텐츠로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나시점을 차리면 투자비의 수익성이 너무 낮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댓글과 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낚시점을 차리는 그런 상담 전화하고 찾아오시는 게 한 6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일주일에 2분 정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영상 찍고 나서 한 6분에서 많이 올 땐 10분까지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4배 정도 늘었는 거죠. 4, 5배 정도 늘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힘들다라고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는 그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찾아왔었고,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은 이제 노년 자금으로 해서 5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의 그냥 다른 사업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냥 이렇게 제가 낚시점을 차렸던 그 과정을 아예 오픈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 영상 보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또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죠. 저한테 사실 도움되는 거는 하나도 없지만 제 영상을 보고 또 도움 되시는 분들은 좋은 거니까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경쟁자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오늘 그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참여 과정이 이랬습니다. 먼저 이제 알아봐야죠. 공실난 매장들을 이제 알아봐야죠. 일단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에 이게 걷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전화를 해보고 이제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다 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20평에서 30평 정도면 낚시점 참여 시작하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장이 크다고 좋고 잘 되고 물건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후포인가 울진인가 그쪽에 혜진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12평밖에 안 되는데도 월에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늘 찍는다 이렇게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장이 크다고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꼭 하세요. 단 한 달이라도 인테리어 기간을 주세요. 이렇게 꼭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을 한 달이라도 주세요. 저는 석 달을 달라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왜냐면 석 달을 달라고 했을 때는 석 달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석 달이 안 되면 2달이라도 줄 수 있고, 한 달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우리 건물 주인님께서 석 달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기간을 석 달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여유 있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가게 리스크가 최대한 적게 하시려면 월세가 싸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월세가 좀 저렴한 곳, 차이 보증금을 좀 많이 걸더라도 저희 가게는 이제 보증금이 8천만 원이거든요. 보증금이 많이 걸더라도 월세를 최대한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요즘은 특히 울산 쪽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나가면은 2, 300은 우습게 하거든요. 30평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팁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 인테리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5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 매장이 25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가로 1800에 세로 2400, 2500 정도 돼요. 그건 진열장이 지금 11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각형으로 해서 벽면에 전부 다 스페이스홀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들어가 있고 또 뭐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밖에 간판 큰 대형 간판이 2개, 그리고 이제 뭐 등이 이제 쏴주는 등부터 해서 또 안에 매장에는 난로와 또 에어컨 뭐 또 그 외에 뭐 직기류라기보다는 뭐 모니터 그리고 냉장고 2개, 뭐 프린트 컴퓨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2,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2,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25평 기준으로 해서 한 그 정도 들고 한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인테리어 하는 데는 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은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지만 저희는 좀 느긋하게 했어요. 비수기였고 그때가 저는 이사를 했거든요. 조만 데 하고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데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인테리어가 다 끝나면은 그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그냥 일반 가세를 하세요. 왜냐면은 뭐 다른 업종과 좀 달리 그 낚시는 100%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떼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해에는 어차피 매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세를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첫 장사부터 그냥 간이 가세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가세를 하세요. 무조건 일반 가세 하는 게 맞습니다. 낚시 다른 사업은 간이 가세가 맞는데 낚시는 무조건 일반 가세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뺐으면 이제 물건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한 200장 정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낚시를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그러니까 경력, 그러니까 이력서 같은 거를 적었어요. 뭐 이력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인터넷 바다 낚시를 어느 정도 활동을 했었고, 블로그를 뭐 수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뭐 어떤 회사에 필드 테스트를 했었고, 이런 이력서 같은 걸 적었어요. 그래서 호치키스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 찍었습니다. 200장, 280장인가 내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회사마다 이 전화를 넣으면 좀 목소리로 하면 좀 대부분 다 불친절하고, 왜냐면 바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불친절하더라고요. 불친절하고 뭔가 상담이 안 돼요. 나는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를 보내달라 하거든요. 카탈로그를. 그럼 뭐 카탈로그 비용도 받는 것도 있고 택배료도 같이 받는 것도 있고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개 중에서 100개만 돈을 받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 업체 용품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사장님하고 운이 좋으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또 유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서울부터 해가지고 경남 사천까지 내가 원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사장님 얼굴 같이 보면서 차도 같이 한잔 먹으면서 물건을 받고 싶다 하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물건 사입을 했었죠.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했냐면 침낭 들고 가서 차 안에서 잤어요. 차 안에서 자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회사, 내가 원하는 회사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의 큰 장점이 뭐냐면 얼굴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문할 때는 뭔가 좀 직원들도 화요도미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곳은 그 열정이 강하다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밥도 사주시는, 찾아가면 또 밥도 사주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뭐 200만 원 물건을 사입을 하면 뭐 한 10만 원치는 사업에 보탬이 되라 해가지고 10만 원치는 좀 더 끼워주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낙가마, 소위 우리가 탑차 끌고 다니면서 낙가마 하시는 분들이랑 거래를 안 해요. 저는 그런 이유는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사 거래만 하는데, 본사 거래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사 거래는 100% 세금 계산서를 법적으로 끊어줍니다. 안 끊어주면 불법이에요. 100%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를 다 끊어줍니다. 내가 물건 사입 뭐 1,0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을 바로 다음 날에 전자 계산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기 계산서가 아니고 전자 계산서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바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 장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팔거나 우리가 사입을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퍼센트를 더 줘요. 저희한테 마진율을 뭐 한 5%에서 한 7, 8%, 뭐 10%까지는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까지는 마진율을 더 줍니다. 장기 거래하고 꾸준하게 거래해주고 또 사입을 많이 해주고 하면은 좀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도 100% 받고, 그리고 할인율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게 좋아요. 낚시업은, 특히 낚시 사업은 당장 싸다고 해서 지금 그 제품을 이런 사람 밑에 받고 저런 사람 밑에 받고 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본사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영업사원이랑 친해지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더 많아요. 뭐 물건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본사 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산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낚시점은 계산서에 울고 웃고 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꼭 낚시점을 차리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전에 그 낙가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낚시 점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낚시점을 차리면 나는 절대 낙가마랑 거래 안 한다. 그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을 물건을 사입을 하잖아요. 1,000만 원을 물건을 사입을 하면 100% 끊어주죠. 끊어줍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또 부가세 신고하는 달에 딱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못 끊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안 끊어줍니다. 사장님 우리가 막 그 화를 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막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업체가.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낙가마는 또 싸지도 않아요. 나중에 내가 장사를 직접 해보고 하니까 사장이 되어 보니까 낙가마가 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5% 싸게 받았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부가세 신고해서 우리가 100% 신고를 다 하면은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서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자연적으로 큰 매출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더 높게 내야 돼요. 그래서 앞만 보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낙가마한테 물건 받는 게 좀 불리한 게 있고, 그리고 낚시의 용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낙가마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물건을. 아, 이것도 바드 있어. 이것도 잘 팝니다. 저것도 바드 있어. 이것도 잘 팔립니다 하면서 막 이게 막 밀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용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막 그냥 덤탱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본사는 뭐냐면 내가 주문한 것만 딱 물건을 보내줘요. 본사 거래는. 물건 딱 이게 필요하면 이것만 팩스로 딱 보내주면 그것만 딱딱 보내줍니다. 물건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본사 거래를 주로 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10년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훨씬 유리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이야기 많이 하세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포스기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낚시점은 포스기 안 넣어도 돼요. 전부 다 라벨지로 다 붙이기 때문에 포스기는 필요가 없고요. 뭐 달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CCTV는 꼭 넣어야 됩니다. CCTV는 꼭 넣어야 돼요. 왜냐면 CCTV가 그 증거가 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택배를 보냈다. 택배 그 CCTV 보는데 앞에서 택배를 다 포장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아요. 이거는 뭐 한 달에 10건씩 생겨요. 10건씩. 호야도미님, 제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뭐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우리가 그 택배 포장한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그 보면은 CCTV에는 제가 넣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뭐가 안 왔대요. 그러면 뭡니까?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녹화한 거를 휴대폰으로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장해서 뭐 손님이 암만 찾아봐도 없다고 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중부경찰서, 우리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100% 다 해결이 돼요. 지금 뭐 지금까지 한 몇백 건이 있었는데 한 200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CCTV가 없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다시 보내줘야 돼요. 고객님한테. 뭐 어떤 일이 내가 실수를 하든 누가 실수를 하든 다시 포장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CCTV가 있으면은 그런 리스크를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CCTV는 무조건 달아야 돼요. 무조건 달아야 되고, 뭐 달에 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내는데 그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CCTV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는 밑밥 기계라는 거는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저런 남해 쪽에도 제작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궁금하신 분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밑밥 기계는 뭐 2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싼 거는 180만 원짜리도 있던데 뭐 200만 원짜리부터 해가 30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올 쓰대는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화 주시면. 그런 거 하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다 갖춰집니다. 동선이 다 되고, 뭐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물건 진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장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에 다 익어요. 뭐 이게 요령이 생기고, 그런 거는 우리 군대 가면은 뭐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잖아요. 막상 몸으로 부딪히 보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낚시방도 똑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몸에 부딪혀 보면은 자연적으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사입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말씀드리자면은, 본사 사장님들을 다 만나고 온 다음에 매장에 오셔가지고 카탈로그를 다 받아가 오거든요. 직접 가면 카탈로그 다 공짜로 줍니다. 저는 260개 정도 받았는데 전부 다 그 공짜로 다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갈 때 뭐 먹으라고 하면서 커피 쿠폰도 주신 분도 계셨고 뭐 도시락 쿠폰도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많이 챙겨주세요. 직접 가면은 가가지고 챙겨주면은 매장에 이제 우리 그 저는 울산에 매장에 와가지고 한 3주 정도 걸렸죠. 3주 동안 체크합니다. 내가 물건을 어떤 거 넣어야 될지. 왜 3주가 걸리냐면, 체크했던 것도 또다시 봐야 돼요. 내가 물건을 한번 잘못 사입하면 그게 손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지, 또 가격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회사 거랑 가격 비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별표를 쳐요. 동그라미를 치든 별표를 쳐가지고 다 쳐가지고 그거를 회사별로 엑셀에다가 다 칩니다. 뭐 BH0007, 뭐 도래, 뭐 PK, YYY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세강 아크면은 아크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물량 주문할 거 다 해요. 그러면 리스트를 다 짜면 그걸 이제 팩스로 회사별마다 팩스로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이제 결제만 딱 하면은 그 다음날 물건이 다 와요. 뭐 물건이 없는 거는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물건이 있으면 100%그 다음날 하루 만에 다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진열을 하는 거예요. 매장에다가 딱 하나씩 진열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열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반 정도 찼다 하면 그때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 시스템은 그 자동으로 다 하게 돼 있고 몸으로 다 익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이 맞을 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내면 국민연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전기세, 물세 뭐 그런 건데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월 매출에 비해서 보면 전기세하고 물세 이런 거는 낚시점은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많이 나가봐야 여름에 한 에어컨 계속 튼다 해도 한 30만 원. 그러니까 뭐 봄 가을에는 뭐 거의 한 10만 원 선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걸 처음에 구입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홍보를 하려면은 뭐 SNS라든지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컴퓨터는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 선 사면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고, 뭐 나머지는 뭐 직기루죠. 뭐 겨울에는 이제 난방기, 여름에는 에어컨, 또 그리고 저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는 새 거를 샀는데 그래도 중고 매매상에도 많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길게 생각해 보면 AS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새 거 사는 게 낫겠다.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중고 매매상 한 20군데 돌렸는데도 뭐 자기들은 20만 원에 줄게라는데 새 거가 뭐 한 40만 원이라니까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새 거 사는 게 낫겠다. 이래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얇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40만 원인가 그래 주고 새 거를 사고 5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새 거를 사고, 우리가 그 크릴이라든지 이런 넣는 냉장고는 90만 원인가 줬는데 지금까지 뭐 장고장 한 번도 없이 몇 년 동안 써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전은 뽑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 거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에어컨도 새 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의 18시간을 풀로 틀어놓거든요, 여름에. 근데도 전기세가 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밖에 안 나오니까, 한여름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 거를 샀었어요. 요즘 전기세가 적게 먹는 에어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거는 한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매출은 진짜 엄청나게 적었는데 2년 차부터는 이제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내가 노력을 크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골이 생기고, 그 단골이 지금까지 계속 단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버티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손님들한테 이렇게 잘 하고 잘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단골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비에는 수익성은 적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회사 다니는 거랑 좀 안 맞는 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회사는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는 저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장사가. 그래서 나는 회사는 잘 안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길게 난 죽을 때까지 장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한 번쯤은 해볼만 하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은 제가 리스크에 대한
나시방을 차리면 어떤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내용을 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실수로 하게 되면은 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실수로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는 또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가 잘 안 나서가지고 아직도 목이 많이 아픈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